단독행위합니다. 운동대리와 공대리. 각과 의사의 부부관계인데 각과 병 사이에 둘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병원에 가서 얼굴이 못생겼네, 기분 나쁘네,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제권은 단독행위라 했잖아요. 그렇죠? 차례권, 해제권, 해지권은 단독행위니까 기분 나쁘게 생겼네요. 한 권한 없는 아내에 가서 너 차례하랍니다. 이게 있는데요. 아셨죠? 병이 너 아내를 보고 집을 찾아갔더니 갑이 출타 중이에요. 불만 있네요. 반대로 병이 이걸 보고 어이 기분 나쁘게 생겼네요. 나 차례하려면 해제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수동대리입니다. 은혜의 입장에서 법률행위를 하잖아요. 법률행위를 받잖아요. 의사표시를 수동. 그래서 요 단독행위니까 철회나 취소나 해제나 취소할 경우에 얘가 대리인이 병한테 하는 게 연동대리, 병이 너한테 하는 게 수동대리. 너는 받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단독행위 무권대리를 보시면 136조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대리권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하게 하나여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전 6조 규정이 여기 말하는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 취소권, 시효권, 책임. 대리권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할 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같다. 그 문장이 지금 대리권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할 때도 같다. 수동대리를 말하는 거죠. 다소조항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많죠? 어려운 건 아닌데 질문을 갖고 보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2번에 능동대리 니은문을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병에 대해 1000만원 예상치를 가지고 있던 물품 납품업자 갑의 이름으로 을이 아무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병하고 갑하고 둘이 계약을 했는데 예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누라가 아내가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그 채무를 정이 면제를 돼요. 채무 면제도 뭐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 한다 이 말. 채무 면제 단독행위니까 채무를 그냥 면제해 줍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자, 채무 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이 을에게 있는지를 채무자 병이 즉시 항의 청구나 다투지 않는 한 그런 채무 면제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불구하고 그 무권대리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 말은 봐봐요. 얘가 이렇게 하면 뭐가 같다고요? 무권대리가 된다니까요. 무권대리가 어떻게 된다요? 다 이렇게 된다.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말은 단독행위 하더라도 얘가 무권대리가 되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했든 얘가 받았든 간에. 그러면 아셨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든지 무효입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추이나 거짓이나 체고나 거절할 거 없잖아요. 다분자라 무효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무효가 됩니다. 그 예제한 무엇일까요? 18의 기출입니다. 자, 권한을 안 되겠네요. 권한을 표현되는 아직 안 보셨어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협의 무권대를 배우셨어요. 자, 표현대를 배웁니다. 우리가 어디를 피시냐면요, 167페이지를 피십니다. 자, 표현대리는 뭐가 있까요? 무수권대리. 이거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무수여대리 또는 무수권대리. 그 다음에 월권대리. 구에 있잖아요. 166페이지 제 9에 있습니다. 무수여대리, 그 다음에 월권대리, 그 다음에 멸권대리. 자, 표현대리는 어떻게 한다? 1항을 보십시오. 의의를 보시면 외관의 형성의 본인에게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어떤 냄새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에 번지르면 표현대리의 강의 1번을 보시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속하지 유권대리가 아니다. 근데 있잖아요. 왜? 마음에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나는 당연히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다. 유권대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갑이 책임을 질 뿐이지 유권대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판례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뜻이 법과 의사에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면 요 대리는 무권대리다라고 했어요. 제기를 한 거야 지금. 근데 법원 판례는 법원 판사가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지 표현대리냐 아니냐를 묻지 않았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변호사가 판사 법원에 물어볼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 얘가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냐 유권대리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무권대리면 표현대리는 되냐 두 개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안 물어보고 이게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무권대리에서 표현할때에서 표현대리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뜻이 변호사 잘못이지. 자기가 무권대리 됐으면 협의의 무권대리 됐으면 만약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아니라면 표현대리는 됩니까? 라고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되는데 청구 취지에서 안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법원은 무권대리냐 아니냐만 판단하겠다. 표현대리가 되냐까지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뜻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요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그 주장에 표현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로 물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말뜻이 어려워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사망은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표현대리 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을 전제합니다. 대리 행위 자체는 당연히 유효하죠. 여기 있는 대리 행위는 당연히 유효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리권 전부에 관한 문제다 했잖아요. 대리권의 전부가 표현대리냐 협의의 무권대리냐 따졌지. 이거 자체가 대리행위가 유효 무효냐. 얘가 무효는 대리권 논할 여지가 없다니까요. 대리행위 아니니까 당연히 대리행위는 유효해야 됩니다. 대리행위는 유효하지만 그냥 이런 뜻이에요. 얘가 대리행위를 하는데 나는 대리행위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는 나를 위해서 행위 아니다. 너를 위해서 대리행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내가 대리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얘는 내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냐? 없어요. 나는 내가 행위가 지금 대리행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를 위해서 내가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셨죠?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리행위를 하고 있냐 안 하냐를 착각하기 위해서 내가 대리행위했다. 그러나 착오를 취소할 수 있냐? 없습니다. 아셨죠?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냐면 이 둘 사이에 전부가 인연들을 따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 종류, 자, 합니다. 처음부터. 자, 그 대리권 수요 표시에 관해서요. 자, 125조 조문을 보시면 제가 제3자에 대해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밑줄 치시고 1번을 치십시오. 표시에다가 밑줄 치시고 동글뱅이 1번. 요건을 제가 찾는 겁니다, 지금. 대리권 범위, 동글뱅이 2번. 법률행위에다 밑줄 치고, 동글뱅이 3번. 대리권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동글뱅이 4번. 이 요건을 만족해야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됩니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는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런다 말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내가 대리권을 이러면서 저분한테 내가 저분 이름이 뭔지 모르죠. 하여간 갑순이한테 내가 갑순이 대리권을 줄게요 라고 이분한테 내가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당연히 저분이 대리인인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실제로는 이분한테 대리권을 안 준 거야. 표시는 냈어 내가. 갑순이를 내가 대리인으로 줄 테니까 너가 그 둘이 매매약을 해 라고 이분한테 상대한테 말했는데 내가 실제로 변신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말 안 하는 거야.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수여 대리란 말입니다. 그 말 뜻이 대리권 수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잖아요. 대리권을 표시했어. 근데 실제로 안 준 거예요. 대리권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아까쯤에 요건을 만족하면 누가 책임진다? 네가 책임져라. 요 요건을. 근데 뭐라 했어요? 1번의 요건이 표시했다 했잖아요. 이 표시는 간념의 통지입니다. 자, 간념의 통지는 세 가지 있죠. 중범죄에서 뭐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가 있습니다.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권, 거절권. 간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나 승낙. 간념의 표시는 용서 있죠. 이 표시는 어디에 준 법률의 간념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번에 매매해 라고 말해. 내가 임대할게. 임자 둘이 제 부동산에 둘이서 임대를 해 라고 이분한테 말했어요. 근데 임대권을 안 줬어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지금? 저분이 대리인에 가서 매매 계약을 해버려. 그럼 뭐 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건이 대리권 범위 내에 살아있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저분은 뭘 해야 돼? 법률행위, 세 번째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법률행위는 무슨 말이냐? 대리행위가 돼요. 자기가 자기 계약하면 안 돼요.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저분은 반드시 대리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안 된다. 과실이나 악이나 과실이면 안 되고 선이나 무과실이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다시요. 대리권을 표시해야 됩니다. 준다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대리권을 벗어나면 그 다음 병은 월권 대리가 되어버립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되셨죠? 요번이 한 행위는 뭘 해야 된다고요? 대리 행위해야 된다. 상대방이 선이나 무과실해야 돼요. 이분이 대리권 없는데 내가 이분한테 대리권을 수여한지 안 하는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나는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이나 무과실 때만 제가 책임을 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무수여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을 생각하시고 그 책임을 누가 진다? 감이 진다. 되셨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딱 써져 있는 게 제가 다 설명 다 드린 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것이. 간념의 통지이며 자 성립 요건 보세요. 여기는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의 대리권의 수요 통지에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통지가 있어야 되고 그 통지는 간념의 통지입니다. 자 넘기시면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 뿐더러 자 불특정 다수인에 됩니다. 신문 광고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이나 명함을 사용하도 공인이 무효가 있는 것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있는데 제가 삼성에서요. 삼성이랑 행위한 내가 총판을 써요. 대리점이랑. 근데 이 삼성전자도 알아. 근데 주질 않았어. 대리점 주장 총판도 주지 않았어. 내 명함에 내가 막 명함에 삼성 총판 대리점에 대리점주 막 하면서 돌아다녀. 그러면 아까처럼 내가 요건을 만족하면 삼성전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하셨어요? 내가 대리점 삼성전자의 대리점을 총판을 쓰면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매입하거나 누구를 팔거나 그런 것은 개인한테 파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리점에서 다른 데서 내가 크게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 대리점 삼성전자 대리점 총판이네. 삼성전자에서 뭔가 대리점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네라고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준다? 삼성전자 책임진다. 어떨 때? 아까 말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게 뭐 제3자의 직함이나 명함을 사용해도 본인이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거기에 판례를 보시면 자, 이 항을 보세요. 자, 매도 증서나 인감 증명서, 유임장 이런 걸로 주어지면 어떤다? 대리권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랬어요. 단 부부간에는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인감 증명서만을 가지고 사망도 판례 보세요. 판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은. 인감 증명서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된다 안 한다? 안 된다.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인감도장 가지고 실제로 실무에서 인감 도장을 가지고도 막 찍잖아요. 그럼 의심해야 된다. 인감 도장을 함부로 대리한테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감 도장 갖고 막 상위 막 설치고 그러면 이거 혹시 사기꾼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감 증명서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 항을 보시면 조건이 뭐라고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면 162조의 권한을 넘는 그게 월권 대리입니다. 월권 대리는 권한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내에 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과 뭘 해야 된다고요? 계리행해야 되고 상대방은 승인 마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양익하시면 당연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 기억하십시오. 종류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적용 범위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 표현 대리에서 이랬잖아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구별 실력이 있습니다. 임의 대리는 뭐가 된다고요? 이 말하는 수요 대리권 수권이 해야 되잖아요. 법정 대리는 수권이 있다 없다 법률이 규정해서 대리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 배우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이 두 개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됩니다. 왜냐면 수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정 대리는 수권위가 없다니까요. 법률 규정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월권 대리하고 월권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월권 대리는 권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100만 원 빌려가라 그랬더니 1000만 원 빌려온 거예요. 권한을 넘는 거. 이런 게 월권 대리인데 요 무효세는 내가 뭐라 했어요? 권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하나 있어요. 얘도 몇 건 대리도 몇 건 대리를 얘는 이런 거예요. 아까 지금 영업사원 했잖아요. 영업사원이 들어오니까 내가 다 수금을 해. 수금 사원이에요 제가. 근데 이 회사가 내가 퇴직을 했어. 근데 여전히 내가 다 수금하고 다녀. 권리가 대리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아까 계속 수금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회사의 직원이 알고 계속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이 사람이 책임져야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질까요? 이 사람이 책임. 근데 이 권한을 얘도 몇 건으로도 권한을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수금만 하나 있는데 그 집 가서 막 집 팔아버리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대리도 벗어나면, 대리권을 벗어나면 뭐가 돼요? 월권 대리가 됩니다. 그럼 시험에 누가 나올까요? 내가 나오겠죠. 무효 수요들이나 월권들이나 다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권한 범위를 넣은 사람이 다 오도록 된다? 월권 대리가 됩니다. 어쨌든 세 놈은 다 뭐가 돼요? 갑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물권대리 네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어요. 그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누가 책임진다? 갑이 책임진다. 얘의 권리권을 벗어나거나 얘가 되는 걸 벗어나면 누가? 월권대리가 된다. 되셨죠? 자, 임의대리. 거기 168페이지 적용 범위를 내가 설명드린 겁니다. 임의대리만 써. 당연한 거죠. 이 조명이 지금 대리권을 수여하냐 안 하냐니까 임의대리만 적용될 것이고. 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자, 얘도 권한을 월권대리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무효수요들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누가요? 갑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월권대리. 월권대리도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권한 외에 법률을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권한 범위 내에 있죠. 대리권은 권한 외에 권한 범위 내에 운동을 하고 상대방의 정답은
이 세 가지 요거를 그리고 특이하게 입진책 이 세 가지의 표현들이 입진책이 있어요. 자, 이 정당한 소유, 그 다음에 묶어내는, 자, 무효 수요되는 누가 입증할까요? 이 입진책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대리 권한의 선의 무과실을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입증해야 돼?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병인데 무수여 대리 중에 갑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선의 무과실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병이 선의 무과실하게 갑이 책임지잖아요. 그럼 이 책임 누가 져야 돼? 입증 책임을. 선의 무과실하는 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치러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증명해야 될까요? 갑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너 나쁜 놈이잖아. 네가 알고 있었잖아 이놈아. 하고 주장하는 자. 갑이 책임져야 돼. 입증 책임. 입증 책임도 갑입니다. 자, 특이한 게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냐? 저 조문을 보십시오. 자,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의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 그 정당한 이유에 미친 치시고 그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내가 이 마지막에 얘도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하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에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자, 입증책임은 아까 말했잖아요. 네 가지 요건 중에 이놈이 뭐라고요? 병이 선이냐 무과실이냐. 선이고 무과실에도 내가 책임진다 했잖아요. 이 선이 무과실 누가 책임진다? 갑이. 특이하게 얘도 정당한 이 정당한 이유란 말은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을 말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상대방. 선이 무과실인지. 아, 갑이 책임져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죠. 판례가 누가 다수수로 누가 책임이냐?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판례잖아요. 판례가 누가? 비형이 입증해야 중요합니다. 월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책임이냐? 갑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얘는 특이하게 경기가 책임져라. 논리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갑이 입증을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맞아요. 갑이. 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월권들은 누가 책임되냐? 정당한 이유, 상대방의 성이 있는 것이. 다른 정도 월권들이랑 무효수요 되는 누가 책임진다? 갑이 책임진다. 성의 것이. 월권들에 대해서만 누가 책임진다? 상대방의 병이 책임집니다. 논리적으로는 쓰리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대리권을 보십시오. 기본 대리권은 다 됩니다. 다. 자, 몽땅 그 옆에 쓰십시오.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있죠? 저 요건 있죠? 요건 옆에다가 기본 대리권이랑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 존재할 것. 모두 다. 쓰십시오. 모두 다. 모두 다 됨. 기본 대리권에서 모두 다 돼. 월권들 기본 대리권은 모두 다 돼. 이렇게 쓰십시오. 일상가사 대리권, 표현 대리권, 월권 대리, 무수권 대리,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이 기본 대리권에 웬만한 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건이 있잖아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요건 대리 된다니까요. 그리고 권한을 벗어나는 법률행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이 요건을 맞추면 월권대라 돼. 월권대라 되면 뭐 된다? 갑이 책임진다. 이게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근데 기본 대리권은 뭐가 된다? 몽땅 다 된다. 다 된다. 법인이 뭐든지 다 된다. 자, 이것도 됩니다.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 봐봐요. 제가 이분한테 자, 등기 필증 주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고 위임장 주고 자, 내가 대리 시킨 거 등기와 등기소 가서 등기와 내가 줬어요. 근데 이번에 뭐래 했냐? 여러분 갖고 매매해버렸어.
그런 경우 저 세 가지 중에 뭐가 성립되겠어요? 이게 성립돼요. 어떤 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등기라고 줬잖아요. 기본 대리권 있잖아요. 있잖아요. 요 권한을 벗어났잖아요. 아 내가 등기로 하는데 매매해버렸어. 권한을 벗어나는 법령이 맞네요. 상대방의 성립 무과실을 내가 상대방이 자기가 성립 뭐 입증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책임을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된다. 등기하는데 매매 순간은 그 매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본 대리권만 있으면 되게 종류를 불문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보십시오. 자 기업권의 등기 신청 같은 공법상 대리권. 등기 신청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매매의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 하물며 사자도 됩니다. 사자도 되고 복대리권도 되고 표현 대리권도 되고 멸권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돼요. 기본 대리권은 종류를 불문하고 다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니까 사자도 되고 대리권도 되네, 복대는 된다니까요. 기본 대리권만 있으면 기본 대리권은 모두 다 된다. 표현들이 다 된다 있습니다. 우유서 대리나 월권 대리여도 기본 대리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월권 대리에서 권한을 벗어나면 뭐가 된다? 아 이해가 된다 했잖아요. 이해가 안 됐는데 얘를 벗어나면 된다? 이해가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복대리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본인이 뭐 대리입니다. 이분이 근데 내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아까 말했처럼 내가 등기 하라 했어요. 내가 뒀어. 등기 필증하고 인감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내가 유입장 다 줬어요. 근데 이분은 뭐야? 대리인을 선임해, 복대리인을 선임해. 선임권 내가 승낙을 했는데 이분이 선임해. 이분이 선임해서 뭐래요? 매매해버렸어.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월권 대리 된다. 월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냥 1번은 내가 인사표 다 하고 이분이 사자예요 그냥. 그냥 사자인데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하고 등기하라는데 그럼 매매해버렸어. 된다 안 된다? 아 된다. 웬만한 대리권은 다 된다. 이상가사 대리권도 된다. 다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판례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 판례 1번 2번 있죠? 제가 설명하는 법들이 다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 권한을, 자, 2번 보십시오. 자, 권한을 넣는 대리인. 저기 170페이지 2항을 보시면 판례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기획권 내용은 둘 다 판례입니다. 보면 권한을 넣는 권한 외에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고, 별개의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다 된다. 웬만하면 다 된다. 이런 거.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까 내가 등기를 했는데 매매했다거나 내가 임대를 했는데 매매했다거나 또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도 성립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판례 2번에 오시면 자, 대리인을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인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거나 훔쳐 쓰거나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이라는 경우는 126조 월권들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성명 모형으로 자기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에는 월권들이 성립 안 하고 뭐가 성립된다? 무권자리가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리인 사정 기망해서 사기로 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무권대리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사망을 보시면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는 정당한 이유 누가 책임진다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거기 보시면 리을이 중요합니다. 리을. 미음도 중요하고 리을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음도 중요합니다. 자, 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미음도 부부간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디귿번을 보십시오. 판단 기준 언제 한다?
대리 행위시. 대리 언제 한다? 매매계약 체결시. 입지청은 누가 준다? 상대방이 준다. 상대방이 서인이냐 무과시냐를 누가 준다? 상대방 본인이 준다. 내가 서인이 무과시면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음에는 자 봐보세요. 서류 소재의 이상가상 웬만하면 다 된다. 등기 필증과 입장 인간 직무에서 인간 동향 등은 원래 다 데리고 있는 걸로 본다.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근데 부부간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판례가 1, 2번입니다. 그냥 여자가 남편이 항상 그 데리고는 문제가 발생해 그런 거라니까요. 처 남편,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들 이런 자식들. 차가 남편은 승낙없이 몰래 남편에서 부동산 했다. 안 된다. 데리고 수익 안 된다. 근데 이 양을 남편이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고 애기들 가르쳐야 되고 먹고 차려야 되니까 남편 명의를 팔았다. 그럼 인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계의 사례별로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그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보청자 성용 적용됩니다. 됐어요? 자, 페리콘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몇 건 대리입니다. 172페이지 보세요. 혼자 조용히 이제 제가 설명도 보면 웬만하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몇 건 대리는 이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금사업이 어떻게 한다? 자, 직원 아이디 끝났는데 다 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몇 건 대리. 딱, 그 다음에 몇 건 대리도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권한의 법을 벗어나면 뭐가 된다? 월권 대리가 된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입니다. 이 의의를 보십시오. 대리권 소멸의 대리인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예컨대 고용계약이 현재로 원인된 법리가 종료됐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돈 받고 난리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책임을 누가 지냐? 자, 성립 요건 성립하면 누가 책임진다요? 갑이 책임진다. 대리권이 소멸한 똑같아요. 봐봐요. 대리권이 몇 컨대가 대리권이 소멸돼야 돼요. 외울 것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리권 범인이 해야 되죠. 상대방의 선이 무엇이었다고 봤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선이 무엇이면 누가 입증해요? 갑이. 월권 대리만 경이. 됐어요? 됐습니다. 자, 거기 표현들의 효과 있죠? 173페이지. 적용 범위는 월권들도 다 임의대리 법정들이 성립합니다. 월권들이 뭐라고요? 자, 불러봐요. 월권들이. 요건 보지 마시고. 요건. 아니, 이 다름한, 아니, 월권들은 멸권. 왜 멸권이 쓰는데? 자, 멸권들이. 이 다름한 보시고. 자, 멸권들이. 요건이 뭐가 됐어요? 그리고 권리가 소멸됐잖아요. 소멸. 대리권 범위네. 얘도 대리권 범위네. 대리권 범위네. 대리권 범위네. 얘도 대리권 범위네. 얘도 대리권 밖에. 얘도 대리권네. 똑같아요. 얘는 대리권 밖에. 이름이 월권인데요? 권리를 넘어섰는데? 밖에. 얘도 안에. 얘도 안에. 둘 다 벗어나면 얘. 얘도 벗어나면 얘 월권이에요. 얘가 이제 기본 대리권이 좀 문제가 있어요. 기본 대리권. 얘는 표시해야 되잖아. 이름이 수요 표시해야 되잖아. 그거 뭐예요? 퇴시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안 줬잖아. 상대방의 선이 누가 실어야 되잖아. 그러잖아. 누가 책임져요? 갑이. 선이 뭐예요? 그리고 선이 누가 실어야 되니까요? 누가 책임져요? 갑이. 얘도 선이 누가 실어야 되니까요? 누가요? 똑같아요. 이게. 패턴이 단어만 하시면 단어만 하시면 추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추정해서 벗어나면 다 이거거든요. 자 거기에 효과, 변형의 효과.
몇 번인가요? 5번. 그러면 암기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편내는 누가 책임진다? 성립하면 누가 책임진다요? 누가 책임져요? 갑이 책임집니다. 두 번째. 자, 표현 대리는요. 자, 여기 봐보세요. 표현 대리는 얘가요. 표현 대리는 제 3자가 자, 표현 대리는 봐보세요. 표현 대리는 얘가 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영이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엄마 너 네가 정확하게 몇 건 드리겠으면 네가 소멸됐다고 그쵸? 뒤에 내부 관계, 원예 관계가 종료됐으면 알려야 되는데 왜 너 잘 안 알려주고 굳이 안 했냐? 너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책임져라 라고 표현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얘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표현들을 주장해. 갑이 표현들을 주장하는 것은 말 뜻이 이런 뜻입니다. 제3자, 상대방, 정득자 이런 데인데 갑과 을과 당사자 예를 들어서 을과 병사 갑과 제 말이 정득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둘이 당사자, 이분하고 나하고 둘이 당사자예요. 제3자가 상대방 이분. 이분이 어떤 권리를 다시 양도했어요. 저분한테. 저분을 뭐라고 그러냐? 또 3자지만 전득자 이렇게 부른 것 뿐입니다. 부르기를 그냥 제3자 전득자 이렇게 불러요. 그냥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이 전득자가 선이에요. 이 전득자가 선이니까 얘한테 주장할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봐봐요. 자 갑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득자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전득자가 선이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득자. 자 봐봐요. 이 말뜻이 이런 뜻입니다. 자 얘가 표현들 이거 보세요. 얘가 표현들을 주장했더니 표현들과 성립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정이 표현들을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표현들과 책임을 주면 전득자는 당연히 책임을 질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 물건을 팔았더니 얘가 지금 표현들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 표현들과 성립해 가기 책임을 져. 책임을 줘요. 그럼 얘는 정당의 권해에서 소유권을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얘가 책임입니까? 얘는 상관없잖아요. 정당 권한에서 내가 소유권을 받았으니까. 근데 얘가 표현들과 성립 안 됐어. 그럴 때 정이 갑한테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주장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이 불구하고 정의자가 선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들을 주장 못합니다. 거기는 우리 시험이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선이다 그러면 이거 좀 착하네? 주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래요. 낚입니다. 그러니까 전득자가 선임에도 불구하고 사례 얘가 표현들과 성립 안 할 때 정이 선일 때는 갑한테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다. 틀린 문장입니다. 아셨죠? 과실 상대 안 됩니다. 그 말은 너한테도 과실 있잖아 임마. 아까 저 선이 뭐가셨잖아. 너한테도 과실 있냐? 너도 과실 있고 너도 과실 있으니까 쌤. 과실 30%, 과실 20%. 아니 과실 30%, 과실 20%. 20% 까고 10%만 책임질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아시죠? 갑이 과실이 30%고 병이 과실 20%야. 여기 갑이 병한테 야 너도 잘못했잖아 임마. 20%씩 까고 10%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표현 대리도 누구라고요? 무권 대리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계약에 대한 권리 다 성립합니다. 뭐가 성립할까요? 추인권, 거절권, 최고권, 철회권 다 성립됩니다. 왜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니까 성립하다 할 말입니다.
아까 그 제가 설명드린 것도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5번을 보시면 표현들이 여전히 권 대리이므로 채무권, 차례권, 주인권, 고정권 다 성립하네요. 아래는 모르셔도 됩니다. 단순히 부정하냐 아니냐, 무권자의 책임을 지냐 아니냐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계획권이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하실 게 무효와 취소입니다. 됐어요? 자, 다음에 204페이지 하려면 자, 앞부분 제일 표시를 가십시오. 시간 남았기 때문에. 자, 제일 앞에 복습하려니다. 새로운 분이 있었으니까 제가 116페이지를 펴십시오. 16페이지. 앞부분은 16페이지 전에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니야, 16페이지요. 16페이지 앞부분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런 것 같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권리 변동. 권리가 변동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는 권리가 어떻게 변동되냐?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죽는 거 똑같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먼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권리가 발생하려면 뭘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나눕니다. 원시 취득은 뭐라고요? 전주의 법률 관계에 기초지 않고 받는 것. 전주가 앞에 있는 주인의 권리 관계 기초에서 내가 권리를 받는 게 승계 취득입니다. 말 그대로 승계 이어서 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까? 원시 처음부터 받았으니까. 자, 원시 취득에는 뭐가 있다? 제일 표적인 게 우리는 고민 중이니까. 또? 막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대표적인 게 건물이 아무런데 건물을 내가 지었어요. 주인이 없잖아요. 네, 신축을. 그러잖아요. 너무 대지에 막 지으면 안 되지만 재산권을 얻거나 너무 땅에 아무 지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땅에 짓거나 내 땅에 재산권을 설정하고 해서 내가 집을 짓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신축해서 그 앞에 주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신축. 네. 처음부터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됐어요? 무주물 선정. 산에 가서요. 꽁 잡잖아요. 꽁 주인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잡으면 될 거예요. 물론 천연기 정도는 안 되겠죠. 토끼 잡아도 된다 안 된다.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자, 집토끼가 나가서 집을 나가서 밖으로 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어 없어요? 주인 없어요. 주인 없어. 누구 건지 몰라. 토끼는 하다 종교 말해서 목에 갑돌이 썰어서 먹을까? 그럼 잡아먹어도 내 거다. 무중을 선자. 자, 유식물 주인이자 뭐 떨어졌네? 돌을 금전을 뗍니다. 자, 물건 떨어졌네? 내가 주웠어. 이걸 유식물 습득이라고 합니다. 주웠으면 어떻게 한다?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무조건 내 거 되면 안 돼. 조건이 있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 주인이 안 나타나네? 그럼 내 거가 됩니다. 근데 주인이 나타났네? 주인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5%에서 20%에서 내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인이 있긴 있지만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전주의 기초에 이 주인이 도둑질을 하든 어쩌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취득 가능합니다. 자, 아시죠? 매장을 발견하던가 취득수요가 이런 겁니다. 자, 점유취득수요는 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부동산에 내가 이 부동산을 원공연하게 10년 동안 내가 이게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 의사. 네, 한 20년 동안. 그럼 이거 내 땅이 된다 안 된다? 아, 내가 소유권 취득 등기하고 있어. 또
또 단축 기간도 있거든요. 10년 동안 등기한 다음에 내가 선의 무과실로 유지하면 기간이 단축돼 10년. 소유권 등기하면 내가 아니 등기돼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합니다. 동산 같은 것은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평양 공연하게 같은 것이 갖고 있으면 내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런 것도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취득이 해당합니다. 승계취득은 내가 봤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적 말 그대로 승계니까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 말 그대로 누가 이전한다 그러잖아요.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옮겨질 때 이전. 설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였어요? 전세권 설정하는 이러잖아요. 설정은.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는 아니고 특정 승계는 매매나 내가 증여나 임대차나 임대차잖아요.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나 포괄 유증. 유증도 유효는 중요한데 너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렇게 비율로 나눈 게 포괄 유증이거든요. 그럴 때는 포괄 승계 됩니다.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에다가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설정하는 게 설정적 승계. 그 전세권을 내가 설정해서 내가 권리를 취득가 돼요. 전세권인 줄 알았어. 이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자, 소멸은 자, 변경이 있어요. 변경은 주체도 변경되고 내용도 변경되고 그 다음에 효력도 변경되거든요. 그 변경해서 주체를 변경한다면 말 그대로 내 이 소유권 내가 팔았어요. 매도했어. 이분이 매수인데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변경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소유권 다 바뀌니까. 그런 게 주체의 변경. 내용은 시험에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이 있는데 질적 변경은 질적으로 말 그대로 내용이 질적으로 변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라 했어요? 운송 채권이 내가 미국한테 내가 물건을 무역회사한테 이 물건을 이만큼 위해서 옮겨주세요, 이동해주세요, 운송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게 풍량을 맞아서 배가 까봐졌네. 그래서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니 원상 회복할 일이 없잖아요.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태평양에서 내가 주워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 채권을 바뀐다. 그래서 운송 채권이 운송을 여기서 옮겨달라 했는데 없어졌으니까 안전이 그게 없어지니까 성질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그런 게 질적 변경. 내용이 아까처럼 양적 변경, 양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작용의 변경은 시험에 어떠냐? 저당권 순위. 제1저당권, 제2저당권, 제3저당권이면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서 소멸돼 버리거든요. 제1저당권 사라졌어. 그럼 제2저당권 순위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효력의 변경. 또 임대차는 두 사이에만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제3자한테 대응 못합니다. 그렇게 등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 전세권, 지상권을 설정 안 하고 일반적으로 다 뭐래요? 임대차랍니다. 임대차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힘이 약하거든요. 채권하고 물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다 그냥 임대차를 하라고지 전세권, 지상권 설정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임대차는 두 당사자의 관계는 제3자한테 대응 못 하거든요. 그러나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제3자한테 대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변경이 됐다 이 말이고 소멸을 할 때 자 어떤 두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의 물건을 매도하고 매수하는데 이 목적물이 부동산이 불나서 없어졌어요. 이게 절도적 소멸. 제가 이분하고 매도인 매수 이제 팔았다 했잖아요. 소유권과 달라지죠. 이게 목적물은 가만히 있지만 소유자가 달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은 그 내용의 변경에서 나와요. 나온 다음에 만약에 권리 변경에서 권리의 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법률의 효과.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법률 사실. 법률 행위는 누가 들어있어요? 의사표시로. 의사표시가 90%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이 물건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살래요? 이랬어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청약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분이 야스 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청약하고 이분이 승낙했네요. 이 두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런다고요? 법률 사실. 그럼 우리는 둘이 이제 예스를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무슨 작성이요? 매매계약 작성해야 되죠? 그 매매계약 작성이 뭐라고요? 법률 요건. 자, 법률 요건이 형성되어서 이게 법률 요건이 뭐냐? 권리를 변동하는 원인이 법률 요건이에요. 그럼 매매계 했으니까 대금 주고 저는 소유권 이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돈을 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법률 효과가 권리가 변동됐잖아요. 내 소유자에서 이분 소유자. 그죠? 그게 권리 변동 또는 법률 효과. 이 말하는 그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기 그 19페이지를 보시면 법률 사실에서 분류가 있죠. 그걸 모르셔도 되고요. 넘기셔서 이것만 이거 아시라겠죠? 거기 잠깐만요. 19페이지 의사의 그 니은번에 준법률행위 있죠? 준법률행위 거기에서 자 의사의 가의 의사의 통지 밑줄 치시고 넘겨서 얘만 보면 됩니다. 각종의 최고 거절 그 두 개. 각종 최고 거절 그 두 개 단어만 아시면 돼요. 간념의 통지는 저기 가로 밑에 보면 각종의 통지나 승낙 있죠? 각종의 통지나 승낙 거기 두 개. 그 두 개 마시면 돼. 준법률행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냥 의사의 통지와 간념 통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권과 거절권이 있고요. 간념의 통지는 통지와 승낙이 있어요. 그럼 끝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순수 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딴 거 모르면 됩니다. 학설마다 학설이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오로지 그냥 준법률행위가 뭐냐 규정위에서 효과가 발생되는 건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는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만 딱 넣으시면 돼요. 다른 거 모르셔도 되고 야, 다른 거 나오면 내가 책임지라니까 몰라도 돼요. 그것만 딱 아시면 돼. 준법률이다 단어가 나오면 아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뭐 사건 내부 정도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시면 법률행위입니다. 자, 복습을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법률행위입니다. 자, 민법은 개인과 사인 간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거니까 둘이 만나서 개인과 개인이 32페이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대부분이겠죠. 또 살래? 나 팔래? 안 산다. 이 물건 얼마예요? 네, 주세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대단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 핵심이다. 의사표시가 90% 플러스 나머지 10%가 합해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의 반대편에 있는 건 뭐예요? 총 법률행위였잖아요. 내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총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뭘로 이루어졌다?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다. 의사표시가 몇 %다? 90%다. 10%는 어디다 붙어있냐? 신고, 허가 이런 게 있다 있잖아요. 자, 어떤 영업을 하는데 이게 허가 규정이에요. 술집내는 거. 술집내 허가 규정이거든요. 근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내가 술집을 하는데 하면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이거 조건을 다 했어. 플러스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토지거래에서 계약했어. 그잖아요. 토지거래 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있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규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지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둘은 매매가 다 했네? 법률행위 다 했네?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법률행위를 뭐도 붙여야 된다고요? 허가까지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둘이 혼인해가지고 자, 혼인했어요. 결혼할래? 레스, 청약도 승낙도 했네? 법률행위가 됐냐? 안 된다고요. 동사무소 손잡고 동사무소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해야지 법률행위가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주체로 하지만 90% 이상의 의사표시를 하지만 10% 신고 허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90%라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다 말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다시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90%가 기다렸지.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 된단 말 아니잖아요. 의사표시가 자 의사표시가 한 개 이상이 존재해야 법률행위 된다.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라니까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없다니까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 하려면 자 봐봐요. 법률행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마리가 필요해요. 어떤 법률행위거든 나가 있고 저거랑 나하고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서 나 혼자 있거나 상대방이 있거나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 한 명이나 두 명이든 간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언은 내가 있어야 되고 계획하려면 저분이 있어야 되고 일단 당사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둘이 만나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만나가지고요. 자 손 들고 딱 안녕 하고 안녕 해야죠. 그럼 법률행위 아닙니다. 둘이 만나는 목적이 있어야 돼. 우리 만나서 인사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둘의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둘이 만났어요. 어떤 목적을 했을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만났어. 목적도 있잖아요. 당사자도 있고. 누가 있어야 돼? 뭐가 또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요. 둘이 벙어리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네? 내가 살란다, 팔란다. 아니면 내가 너 공짜로 뭐 줄란다. 의사표시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돼요. 기본적으로. 뭔지 아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행위가 뭘 해야 된다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한 개이냐? 그 한 개가 뭐냐? 단독행위냐?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필요하냐? 쌍방행위냐? 의사표가 두 개인데 대립하냐? 이게 계약이고 대립 안 하고 약 한쪽으로 쭉 한 게 합동행위 정확하죠.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까 심에 의사표시가 있는 의사표시 한 개 이상이 존재하는 게 법률행위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게 법률행위 안 나타나는 게 법률행위의 중점을 나누는 거예요. 의사표시도 구별할 때 의사표시대로 나타나는 게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규정으로 의사표시가 있지만 법률 규정이 나타나는 게 중법률행위 의사표시가 한 개냐 두 개냐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 근데 의사표시 개수로 나누는 거 분류할 때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하나이면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면 합동이 아니면 계약 쌍방행위 그 두 개 이상인데 둘이 마주보고 대립적 관계에 있으면 계약 쌍방행위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한 구조 향해서 달려가면 합동행위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효과가 내 의사대로 되냐 안 되냐 나누는 거 의사표시가 몇 개에 따라서 나누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이 존재해야지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박스 내가 보라고 했죠. 박스에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34페이지로 좀 내가 저 설명드리면 그 문장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34페이지를 보면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단독행위냐 쌍방행위냐 합동행위냐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 거기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종류를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암기하셔야 돼. 거기 봐요. 자 해제나 동의나 취소나 철회나 추이나 책임문제나 상계나 위헌이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위헌이나 유증이나 소유권 포기나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본 설립행위 것들은 전부 다 상대방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쌍방행위를 아시면 될 것이고 합동행위도 하면 될 것이고 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입니다. 자 채권행위는 아까 한다 했잖아요. 채권행위는 계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했으니까 돈 계약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살래요? 청약했잖아요. 살게요? 했어요. 이게 뭐예요? 채권 계약이에요. 그럼 나는 이분한테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이분한테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둘이 계약하는 것은 채권행위니까 반드시 요 물건을 갖다 주는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그게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면 물권행위.